완벽한 상속, 오늘은 조금 색다르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큰 만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남겨진 우리 집 강아지와 고양이에게도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율쌤 허용석 변호사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이 외국의 부호들이 자신의 반려견이나 반려묘에게 거액의 재산을 상속시켰다, 이런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샤넬의 디자이너인 라거벨트가 자신의 거액의 재산을 자신이 키우던 반려묘에게 상속한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인도의 굉장히 큰 기업이죠. 타타그룹의 창립자인 라탄 타타 씨가 자신의 반려견인 그 셰퍼드 티토에게 한화 1,00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유명 방송인도 자신이 반려동물보다 먼저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로 약 402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상속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반려동물이 재산을 상속받는 게 가능한가요? 네, 이 반려동물, 그러니까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물건이고 따라서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도 받을 수 없죠. 저희 민법상으로 상속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과 같은 인간, 사람을 상속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이런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이 상속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상속은 받을 수는 없지만 유언이나 신탁계약 등을 통해서 상속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유언이나 신탁 형태로 상속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은 조금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한 효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동물 상속에 관한 주제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과제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사랑하는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적어내 봐라. 당시에는 이런 주제가 실제적으로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벌써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대가 왔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먼저 어떤 방법으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제가 생각나는 것은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상속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재단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이제 설립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서 그 재산을 이 정관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 재단이 운용이 되는데요. 이 민법 제47조 2항은 유언을 통해서 재단을 설립할 때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민법 제48조 2항은 유언을 통해서 재단을 설립했을 때 그 재산이 재단법인에 이제 귀속되는 시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시기, 즉 그 유언자의 사망 시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법이 유언을 통한 재단법인 설립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에게 상속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유언을 통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되, 그 재단법인의 정관을 내 재산을 재단법인을 위해 출연을 하면 내 사후에 그 재산을 내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해달라, 이런 목적을 이제 정관에 규정을 해놓는다면 이 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네, 반려동물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더 보편적인 방법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즉, 신탁계약을 통한 방식이 있습니다. 네, 신탁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이 신탁계약을 통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반려동물에게 상속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신탁을 통해서 내 재산을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하되 조건을 부과를 하는 거죠. 이 신탁 재산을 너의 소유로 돌리는 대신 너는 이 재산을 특정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신탁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이미 미국에서는 모든 주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신탁이 법제화가 돼서 제도화가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도화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신탁이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이런 종류의 신탁,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소위 펫 신탁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KB 국민은행에서 이미 펫 신탁 상품이 출시되어 있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상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을 통한 신탁 상품이 출시되어 있고 그런데 이 신탁 계약이라는 건 꼭 기관이랑 체결할 필요가 없이 개인 사인 간에도 체결을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개인을 수탁자로 정해서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이 신탁 재산을 내 반려동물을 위하여 사용을 해달라라는 형태로 개인 간의 신탁 계약을 통해서도 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요즘 유언 대신에 상속의 효과를 내는 유언대용 신탁과 같은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유언을 통한 재단법인 설립이나 혹은 신탁 계약을 통해서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아직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 이런 개념이 사회적으로는 조금 생소하고 또 관련 사례도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만큼 이 반려동물 상속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을까요? 네,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반려동물 상속이라는 개념도 상소하고 그런 사례도 분명히 거의 저희가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힘들 거예요.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는 하지만 그런 만큼 내가 아무리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을 준비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망 후에 이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명확히는 상속은 아니라 어떤 내 재산이 반려동물을 위해 쓰일 수 있는지 이것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분명히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큰 문제죠. 이것은 동물을 위해 재산을 사용을 하지만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재단 설립 시에는 재단을 소유한 이 재단의 구성원들이 그 재산, 그 출연 재산을 사용해서 동물 복지를 위하여 사용을 하고 신탁 계약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서 동물 복지를 위해서 쓰게 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 동물을 위한 재산을 운영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재단 내에서 재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동물의 복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재산 운용권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속 재산을 본래 목적인 동물 복지가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으로 자신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확실한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엔 인간에게 이 동물 복지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책이라고나 할까요? 이것은 이 재산 운용권자를 이 반려동물과 그래도 그나마 어떤 유대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지정을 해놓는다면 네. 그래도 좀 더 믿을 수가 있겠죠. 혹은 아까 은행을 통한 펫신탁을 말씀드렸는데 어떤 재산의 운용권자가 기관이라면 큰 기관이라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의 규약이나 정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재산 운용권자가 자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는 그런 위험도는 조금 낮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산 관리자를 누구로 두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재산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라서 재산 관리자들의 자의에 따라 재산이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재산을 어떤 형태로 얼마를 쓰고 이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자의적인 행사 방법이 결정될 수도 있고 재산을 갑자기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내가 사료가 옛날에 먹던 것보다 갑자기 나빠졌다고 이걸 항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관이나 그러니까 재단 경우에는 정관 그리고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신탁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는 어떤 제품을 쓰고 한 달에 얼마큼씩 제공을 하고 미용실은 몇 번 가고 그리고 아플 때는 어떤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모두
두어야지 이제 재산 운용권자가 자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막을 수가 있겠죠.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기준을 정해 놓아야 하겠네요. 그럼요. 예. 이 사회적으로는 이런 상속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편에서는 동물에게 재산을 남기는 게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 바라볼 때 반려동물에 대한 상속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제 긍정적인 견해도 있을 거고, 동물 상속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와야 될 돈이 이제 동물한테 가는데 얼마나 비판적으로 보겠습니까? 네.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상반된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반려동물 상속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법적 제도적 개선 작업이 느리지만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건요. 이미 동물보호법이라는 명칭을 동물복지법으로 이제 바꾸자. 그러면서 그 내용도 보다 동물의 복지를 위한 내용으로 이제 개정을 하자라는 개정안이 벌써 나오고 있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반려동물 상속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이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내용이었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려동물을 위한 상속을 고려하시고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정확히 상속을 하고 정확히 동물을 위해서 내 재산이 쓰일 수 있게 하려면. 그리고 신중하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려동물도 소중한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도 인간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상속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과 그 이후 모두 더욱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쌤 허용석 변호사님,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